안녕하십니까. CNG 방송 진행을 맡고 있는 조영식의 재생마당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혼자 발표하게 됐는데 스마트 PLM의 이해와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내용으로다가 첫 번째는 스마트 혁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 혁신을 적용한 PLM인 스마트 PLM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스마트 PLM의 대략적인 구축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결론과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많은 질문과 질문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라는 것이 뭐냐? 스마트라는 것은 뭐 시대마다 다르고 어떤 분야마다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PLM의 부분에 대해서는 PLM과 스마트 이노베이션이 결합 또는 융합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PLM은 기존 PLM 비전의 스마트 혁신의 결합 또는 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스마트 이노베이션이 뭔가? 스마트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PLM의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PLM이라는 것들은 전문가나 그쪽에 많이 종사한 분들도 PLM을 한마디로 말을 못하겠다고, 설명을 못하겠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PLM은 사실은 두 가지를 크게 관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품 활동을 관리하고 제품의 자료나 정보를 관리합니다. 즉 관리를 하는데, 또 하나 어떻게 관리하냐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의 기존의 PLM은 액티비티와 데이터를 라이프 사이클 동안에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스마트 팩터를 이용하면 액티비티 활동에서의 스마트 이노베이션이 있을 거고, 제품 자료에 또 스마트 이노베이션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PLM을 도입을 할 때 주로 엔지니어 그룹이나 연구소 쪽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도 우리나라는 약간 좀 산업사회고 어떤 생산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는데, 이 표는 제품의 수명주기를 나타내는데, 엔지니어링은 이 라이프 사이클, 제품 수명주기의 어느 곳에도 엔지니어링 액티비티와 매니저 액티비티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유독 우리는 어떤 설계나 이런 쪽에 엔지니어링이라고 선입감을 가지는데, 사실은 팩이나 재활용에도 엔지니어링의 액티비티가 들어가는 거고, 운영과 유지 보수에도 물론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산에서도 들어가고, 공정 설계할 때도 들어가고, 심지어 요구 분석할 때도 리퀘어먼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엔지니어링 행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라이프 사이클에서 특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서 엔지니어링의 액티비티가 들어가는 게겠죠. 그래서 부언을 한다면 PLM의 활동 중에는 엔지니어링 액티비티가 있을 테고 또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둘 다. 근데 과거에는 엔지니어 PLM이나 PDM에서는 엔지니어링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는데, PLM에서 오면서 이제 비즈니스 액티비티가 이제 곽강을 받는 거죠. 요즘 같아서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든가 포트폴리오라든가 일정 관리나 과제 관리,
그 다음에 무슨 이런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옛날에 엔지니어링 액티비티보다 더 이제 강조되는 시절이 온 거죠. 이 다음에 이 그림은 뭐냐면은 제품 프로덕트 데이터가, 제품 자료가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걸쳐서 계속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품 정보나 자료에는 대략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형태의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품의 정의에 관한 거, 이게 스펙이나 어떤 뭐 도면이라 이런 정의에 관한 자료가 있고, 또 하나는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거는 그걸 두 개를 다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이제 제품 활동이라고 그랬죠. 프로덕트 액티비티인데, 액티비티는 제가 계략적으로 한 8개나 10개 이상에 나오는데, 이런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액티비티, 엔지니어링 액티비티, 매뉴팩처링, 그 다음에 서비스 서포트, 뭐 이런 액티비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PRM이 어려운 게 이런 굉장히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서로 콜래버레이션 해야 되고, 또 융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PLM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스마트 팩터라는 것, 스마트 이노베이션을 적용한다면, 이런 제품 활동에서도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 액티비티에도 스마트 엔지니어링 액티비티가 있을 테고, 생산에서도 스마트 생산의 액티비티가 있겠죠. 이런 모든 제품 활동에 대해서 스마트 패러다임이나 스마트 팩터를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스마트 PLM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PLM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 PLM 전략에는 저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이 사용자도 있을 거고, 벤더도 있을 거고, 컨설턴트도 있을 거고. 근데 스마트 PLM에는 PLM을 가지면 크게 PLM을 구축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PLM을 구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사실은 사용하는 입장이 더 오래 사용하겠죠. 몇 개월 구축을 하지만 PLM의 그 시스템을 가지고는 10년 이상 쓰고, 그래서 스마트 PLM 사용 전략이 있고 스마트 PLM 구축 전략이 있겠죠. 그걸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스마트 PLM은 단지 엔지니어링이나 뭐 매니지먼트에 대한 소통이 아니라 균형 잡힌 전략적인 엔지니어링이 요구된다는 거죠. 스마트하다라는 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쫓는다는 거죠. 하나를 포기하면서 하나를 전념하는 옛날 전략 같은 거는 스마트하다고 볼 수가 없죠. 현재의 시대 흐름에 의하면. 즉 스마트는 궁극적인 목표는 엔지니어링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 전략은 엔지니어링 전략이지 어떤 스마트 PLM을 잘 도입하고 스마트하게 도입하자는 전략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도입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마트에서는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엔지니어링 소통이나 협업이 돌아갈 수 있는 생태계를 완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스마트라는 것은 이상의 그 사람들이 기대한 전략을 기대한 비전을 가치나 이런 것을 그냥 안다면 그걸 스마트하다고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 이상을 보여준다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을 하면 스마트 PLM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전략을 말씀드린다면
기존에 우리가 PLM에는 저는 스펙 중심의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나라 전략이 그 어떤 선진국에서 그 어떤 제품을 시작을 하면 우리는 패스트 팔로우라는 전략을 했습니다. 빨리 따라가고 그 스펙을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생산량을 하고 어떤 유통이나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해서 그 따라가는 2등의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앞으로의 15년, 지난 30년을 지나서 앞으로의 15년은 그 퍼스트 리더의 전략으로 전환할 때 이 스마트 엔지니어링이나 스마트 PLM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반대되는 건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저는 스펙 엔지니어링 중심의 PLM에서 스펙 PLM에서 스마트 PLM으로 가야 되는데 스마트 PLM에 어떤 엄청나게 뭐 다양한 요소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는 그 다음과 같은 것들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능이나 기능이나 이런 컨스트레인 같은 어떤 스펙이 아니라 스펙 플러스 브랜드, 어떤 제품의 브랜드, 그 다음에 트렌드, 그 다음에 UX, 유저 경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옛날에 기존의 PLM에서는 거의 방치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 어떤 그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보다도 이런 브랜드나 트렌드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제가 또한 그 스마트 PLM에 왜 필요하냐면은 세상이 변화했고 그 변화에는 그 새로운 제품이 요구되고 또 어떤 제품은 이 세상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옛날과 달리. 다음 장에 보면은 제가 간략하게 저의 경험에 의하면 어떤 그 IT나 전체의 에코시스템이 저는 15년마다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PC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된 1980년서부터 94년까지 15년, 인터넷이 나오기 바로 직전까지는 15년은 뭐 메인프레임 환경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 사람이 어떤 컴퓨터 한 대를 여러 명이 다수가 이렇게 접속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절이었었습니다. 그 시절의 기업의 영향은 독점 형태였습니다. 무슨 어떤 그 모토로라, IBM이라든가 뭐 어떤 그 대부분의 그 세계를 독점하는, 그 다음에 개인 역량은 노하우였습니다. 스킬이나 과거의 경험,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경험이나. 근데 이제 그 1995년서부터 작년까지 15년간은 그 인터넷이라는 것들이 우리 사회를 굉장히 모든 걸 다 변하게 했죠. 인터넷에서는 그 시장 점유율, 매출액, 그 다음에 이제 노웨어가 중요했죠. 실시간 정보라든가, 현재의 실시간 정보라든가, 어떤 과거의 경험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몰락을 했죠. 옛날에 회사에서 자기 경험을 갖다가 어떤 매뉴얼을 이렇게 자기 혼자 뭐 이렇게 갖고 있던 사람들이 몰락을 가져왔죠. 이 시대는 특히 IMF 때는 그런 시대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전에는 제품 납기 비용의 시대였지만 제품 혁신이라는 것들이 많았고, 그리고 어떤 IT 디바이스가 1대1로 다 하나씩 갖고서 일을 하는 1대1 접속이 많이 됐죠. 올해부터 앞으로 15년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플렉시블 컴퓨팅 시대, 그 다음에 인터넷이 아닌 모바일이나 무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를 갖고 다니게 되겠죠. 어떠면은 핸드폰이나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를 여러 개를 내가 갖고 다니면서
그 책상에 앉아서 데스크탑에 앉아서 사용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모바일이라는 움직이면서 그때그때 그 적응하는 사회가 오겠습니다. 이 시대는 파괴적 혁신, 반대로 제품 혁신이 이게 이 전에는 어떤 점차적 혁신이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새로운 브리드가 나타나서 그 뒤집어 엎는 그런 파괴적 혁신.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스마트폰이 유행을 하는데 스마트폰과 옛날의 퓨처폰이 하루아침에 그 점차적으로 혁신해야 되는 거를 파괴해버리는 그런 파괴적 혁신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대에는 시장의 영향력이나 순이익이 중요하지 시장 점유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어떤 데에는 뭐 시장의 1위다 2위다 그거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나 순이익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대의 개인의 역량은 노후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 소셜 네트워킹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노하우에서 노웨어에서 노후로 간다라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할 때 누구를 만나고 누가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중요한 시대가 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기업의 지적 재산은 미래 예측입니다. 먼 미래 예측은 모두 할 수 있는 거지만 가까운 미래 예측. 예를 들어서 주식이 뭐 10년 후의 주식이나 뭐 5년 후의 주식은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이니까. 그러나 일주일 후의 주식이나 그 한 달 안의 주식은 굉장한 그 돈의 값어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 PLM의 또 하나의 그 어떤 그 스마트하게 일하는 부분, 스마트 워크 부분은 뭐냐면 제품을 라이프 사이클에 이렇게 경험해 보면 세 가지의 어떤 그룹핑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따로따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은 싱크존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메이크존에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사용하는 존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소통을 잘 하지 않고는 스마트하게 일하거나 스마트한 액티비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스마트 PLM 전략은 제가 그 스마트 지식이라는 책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요즘처럼 제품의 경쟁 시대에는 소비자가 그 제품을 선택해야지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아무리 그 제품을 빨리 출시를 하고 제품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고 효율적으로 만들어도 소비자가 그 제품을 택하지 않으면은 PLM 비전에서 말하는 시장 성공 제품을 출시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제품 가치라고 말을 했는데, 제품 가치는 전에 PLM에는 그 사양 가치라는 거는 제품의 기능과 성능과 그거를 제품의 그 제약 컨스트레인에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제품을 갖다가 선택을 하는데 기능이 제품의 제약 같은 값이면은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이 많은 것이 제품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걸 택하겠죠. 당연히 그 전에는.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기능이 떨어지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나는 이 브랜드가 더 좋기 때문에 더 비싸도 그거를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브랜드 밸류라는 것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요즘 그 스마트 그 이노베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덕트의 제품의 트렌드 가치에 대해서 PLM에서도 그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그 프로덕트의 그 트렌드 가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스마트 혁신 요소는 그 스펙 가치에서 현재의 그 트렌드 가치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것이 저는 스마트 PLM 전략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현재 그 PLM이나 엔지니어링에서 그 전체적인 트렌드는 미래 예측입니다. 가까운 미래 예측은 트렌드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트렌드를 이제 뭐 굉장히 다양히 많겠지만 그 비즈니스 이슈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에 오래 남게 4S라고 만들어 봤습니다. 4S는 뭐냐면 소셜, 서스테이너블, 그 다음에 심플 앤 모바일, 그 다음에 서비스라고 저는 트렌드를 앞으로 15년 가까이는 이런 트렌드가 지속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미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하면 그 PLM의 소셜 스마트 이노베이션은 뭐냐면 제품 개발할 때 그 소셜 네트워크나 소셜 서비스와 결합돼서 제품을 개발한다라는 거죠. 엔지니어링도. 왜냐하면 요즘은 그 시장 조사라는 것이 거의 무의미해졌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 했죠. 그 벨이 어떤 이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시장 조사를 하고 벨이 시장 조사라고 전화를 만들었냐, 이런 말이 요새 유행할 정도로 그 마케팅의 시장 조사가 그 어떤 그 만능약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소셜로다가 트렌드를 회사가 그걸 발견을 하고 기업이 그걸 발견해서 제품을 만든 다음에 그걸 내놔서 성공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저는 스마트 제품이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스마트 제품에 대해서 몇 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PLM 구축 중에 가장 그 트렌드적인 것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포함한 소셜 컴퓨팅을 이용한 제품 개발입니다. 그 한때 PTC에서는 지금 벤더들도 움직이고 있지만 그렇게 이 IT 환경이 변한 만큼에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LM 기업이라는 것은 그 CAD나 PLM 기업은 지난 30년 동안 봤지만 엔지니어링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가진 벤더들입니다. 그래서 엄청 그 움직임이 늦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늦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굉장히 검증이 돼야지만 어떤 제품을 출시하고 그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PTC에서는 이런 걸 제시했습니다. PTC에서 보면은 소셜 제품 개발의 세 가지 측면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습니다. 아직 뭐 구체적인 제품은 안 나왔지만 어떤 그 개별 사용자와 전체적인 제품 프로세스 단계와 그 코퍼레이션과 그 다음에 커뮤니티 이 세 가지를 결합한 소셜 그 제품 개발이라는 어떤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 점점 지금에서는 그 소셜 서비스와 기존의 PLM과의 결합 이런 것들이 이제 태동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스마트 PLM은 기존에 있는 어떤 스펙과 구체적으로는 브랜드 트렌드, 유저 그 경험이나 이런 가치들이 결합으로다가 PLM 전략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반 베스트 프랙티스에서도 뭐 요즘에 이제 어떤 분들은 많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뭐 서스테이너블이나
PLM이나 서스테이너블이 또한 그 트렌드의 화두입니다. 이걸 뭐 그린이라고 할 수도 있고 환경이라고도 뭐 저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냐? 구체적으로 뭐 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몇 가지 서스테이너블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다가 이제 어떤 뭐 교수분들이나 이런 어떤 학계분들이 많이 이제 뭐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서스테이너빌리티의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는 다 방면으로 소셜 서비스처럼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어떤 데는 아직 이거는 뭐 확실하게 어떤 저기는 안 하지만 환경과 경제성과 사회를 갖다가 이런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 전에는 환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확장한 개념이죠. 그럼 여기 있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서스테이너블 PLM에 대해서 어떤 PLM의 설계나 어떤 스펙이나 기능이나 이런 팩터보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기업의 환경 사업의 전략과 지원에 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 전에는 어떤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뭐 포트폴리오 전략이 있다면 서스테이너블 PLM에서는 그 제품이나 어떤 사업의 환경 전략, 생산할 때 환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전략적인 접근. 예를 들면 환경 전략 및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컨설팅. 그 다음에는 서스테이너블의 필요 기술의 기후변화의 대응이라든가 어떤 물류 관련해서 환경 규제나 이런 온실가스의 인벤토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환경 규제에 대해서는 ROHS나 뭐 리치나 위나 뭐 이런 어떤 환경 규제에 대해서 제품을 개발할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이나 프로세스. 그 다음에는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제품의 대응 전략이라든가 뭐 친환경 인프라. 그 다음에는 뭐 탄소 배출권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뭐 전문가 PLM과 연결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없어서 이번 기회를 들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생 에너지도 있겠죠. 크게 서스테이너블 PLM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신생 에너지에 대해서 뭐 기획이나 발전.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저감 기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에너지 발굴에 대한 거든가. 그 다음에 환경 경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함되는 것이 서스테이너블 PLM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요것도 이제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제가 요것을 이제 하나 갖고 온 것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자전거가, 대나무로 만든 자전거입니다. 상당히 고가지만, 앞으로는 어떤 제품들이 소재가, 어떤 금속이나 한번 쏘고 버리고 공해가 되고,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소재보다는 지속 가능한 한 리사이클이 돼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다시 자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식물이라든가 대나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돌이나 이런 거보다 돌은 일단은
서브스테이너블이 될 수 없죠. 한번 부셔가지고 버리면, 그래서 나무나 이런 것들도 이런 천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의 이런 것들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할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플의 모바일이었는데, 심플이라는 S였는데, 모바일은 일단 심플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플의 모바일의 PLM으로 잡아왔는데, 이건 역시 앞으로 굉장히 조만간 많은 업체들이 모바일에서 PLM을 볼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갑자기 요구하게 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아까 서브스테이너블에 대해서는 지멘스에서 서브스테이너블에 대한 어떤 비전에 대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심플의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다소에서 어떤 모바일용 카티아의 이런 어떤 캐드나 이런 그런 뷰어 같은 것들이 조만간 많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심플 앤 모바일이라는 것들이 저는 따로따로일 수도 있고 융합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심플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이 모바일에서 오는 어떤 충격에 의해서 오는 건데, 굉장히 자기가 볼 수 있는 자료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한 10년, 20년 가까이서 PLM 솔루션을 사용해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기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PLM을 어떤, 가끔가다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는 굉장히 PLM의 인터페이스, UI나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다기능에서 단순하고 강력한 기능. 여러분들이 지금의 핸드폰,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의 어떤 그런 느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트위터나 서울 버스 어플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트위터는 사실은 기능이 거의 없어요. 한 3가지 기능입니다. 그것도 140자로 다 제한했는데, 기존의 가장 PLM의 약점은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시대의 흐름에 굉장히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인프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제 스마트 PLM을 설명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 기존의 PLM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PLM의 패키지를 사야 되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도로 사용하는 것이 스마트 이노베이션의 어떤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문화라는 거죠. 이제는 어떤 내가 콘텐츠나 자료를 소유하지 않고 그냥 소비할 때만 갖다가 사용하고 소비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식을 하든 무의식적으로 하든 심플 앤 모바일의 뒤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뭐냐면, 내 자료가 어디에, 인터넷 어디에, 어느 서버에 있는지 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필요할 때, 요즘에 유행하는 드랍박스나, 어떤 클라우딩 서비스가 있죠. 그런데 가서 제가 찾아서 쓰면 되지.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컴퓨팅과 웹디스크가 조금 비슷하면서 다르지만, 요즘에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기업에서는 이제 당연하게 사용하는 거로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플 앤 모바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과 더불어서 증강현실이라는 거죠. 증강현실.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도면을 했을 때 도면에서 나타나지 않는 그 크라우딩이랑 연결돼 가지고 그 도면에 관한 정보를 제가 읽어볼 수 있다든가 누가 사용하고 있다든가 이런 정보들을 증강현실이나 이런 거와 함께 같이 융합돼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가 심플하게 하자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사실은 그 초기에는 스마트 PLM의 구축 전략과 사용자 전략이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지껏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그 벤더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커스터머라이징을 하고 거기에 그 프로젝트를 해서 거기에 투입을 해가지고 그 사용해서 일하는 소위 거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거는 장기적으로는 사용자도 힘들게 하고 벤더도 힘들게 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PLM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 PLM을 봤을 때 어떤 이런 거만 보게 됩니다.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CEO나 어떤 CIO 별칭에서 이런데 근데 사실은 그 밑에 이만한 빙산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이 빙산에 보면은 커스터머라이징 하는 가격, 인플레이션 하는 가격, 뭐 예를 들어서 외부로 하는 만들어주는 거, 자기가 복해 화면을 고치는 거, 그 다음에 그 IT 퍼스나 유지 보수하는 거, 근데 환경들이 트레이닝 하는 거, 하드웨어도 사실은 그 와스나 오라클 DB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시작을 할 때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나중에 그 사용자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사실은 그 벤더들도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사스나 크라우딩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단기적으로다가는 벤더에게 마이너스가 되지만 고객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객을 잃어버려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 사실 PLM에서 고객에 대한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현업에 가보면 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지난 10년 동안 그 어떤 벤더들의 잘못이 한 70%고 저는 30%는 사용자들이 공부를 안 한 것도 한 30%의 사용자의 그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PLM입니다. 서비스 PLM은 뭐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건 아니고 제가 몇 년 전서부터 뭐 서비스 PLM 뭐 패키지로 뭐 MRO라는 것만라고 얘기를 하는데 MRO만 포함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서비스 공학이라는 건 MRO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뭐 에셋 매니저먼트도 있을 테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서비스 그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이 세 가지 축을 다 맞추는 것이 아닐까. 뭐냐면 이제 어떤 엔지니어링 콘텐츠, 뭐 제품을 개발하면서 나온 모든 그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 정보나 이런 콘텐츠와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에 대한 어떤 경향, 서비스적인 측면, 그 다음에 그 에셋, 그 피지컬하게 제품이라는 거를 사용자가 받으면 그때부터는 그건 에셋이 되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의 모든 것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서비스 PLM이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유즈 존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거겠죠. 근데 의외로 어떤 메이크 존에 있는 사람은 유즈 존에 대해서 소통이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서비스 엔지니어링이 PDM에서 그 어떤 매니팩처링에 대한 데이터, 서비스 서포트 이런 데이터가 가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더 될 것 같고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PLM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이크 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개발하는 사람과 생산하는 사람.
메이크에는 디벨로퍼 하는 사람과 그 프로덕트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라이프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은 세 가지밖에 남지 않아요. 하나는 뭐냐면 제품입니다. 제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제품. 그 다음에 제품을 그 개발하는 동안에 쌓인 그 어떤 자료겠죠. 제품을 개발하는 동안의 자료. 그 다음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TO라는 거예요. 테크니컬 오더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설계 수명이 뭐고, 어떤 제품과 고객에게는 이 제품 개발 관련된 부수적인 자료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과 제품에 대한 어떤 테크니컬 작업 지시서 두 개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 엔지니어링에 저는 그 네 가지로다가 방향을 봤는데, 우선 에셋이라고 그러고도 이걸 제품인데 제품을 사용자가 딱 받으면 에셋이 될 수도 있고 패실리티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뭐냐면 이 부분의 키워드는 서비스 앤 서포트입니다. 서비스를 할 건지 지원을 할 건지. 그 다음에 그 엔지니어링의 어떤 그 엔지니어링의 마인드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전략이나 이런 지식, 이런 네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서비스 PLM에서는. 이것 좀 제가 이제 어떤 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지껏 해서 PLM은 스마트 엔지니어링, 어떤 트렌드 브랜드,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소셜, 서스테이너블, 심플, 모바일 서비스,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일단 결론을 드리고, 제가 스마트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는 스마트 제품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이그젬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5월 26일인가가 굉장히 애플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요 날이.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총 주식이 주식 가치가 애플이 추월하는 날이었습니다. 올해.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이거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뱅크럽시 할 정도의 애플이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제품 하나는 스마트 제품의 특징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 나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계보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간다라는 거죠. 1세대, 2세대, 3세대. 그래서 사람들이 스마트 제품에 대해서 어떤 브랜드나 아이콘, 이런 것들을 가지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 트렌드에 따라서 이 제품이 변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MP3에서, 나중에 아이폰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요즘에는 이북이라든가, 어떤 화상회의 디바이스라든가, 계속 진화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스마트 제품은 팬 없는 선풍기처럼, 우리는 굉장히 어떤 스마트나 이노베이션 그러면은 굉장히 거창하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없는 것에 어떤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며칠 전, 어저께인가도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폰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제품은 아니다. 그건 아직까지도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말할 때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혁신이라는 의미로 하는데, 혁신은 우리가 말하는 혁신이라는 느낌은 새로운 것을 그냥 완전히 새롭게 한다라는 어떤 어감인데, 영어에서의 이노베이션에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것을 다른 각도로 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슨이라는 이 사람은 기존의 선풍기에서 어떤 다른 가치를 본 거죠. 왜냐면은 기존의 선풍기에서 단점이 뭐냐면 어린애들이 어떤 손을 집어넣거나 다치거나 무빙 파트거나 이 팬이 없는 선풍기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발상에서 이런 선풍기라는 기존의 제품에서 이런 새로운 이런 것들이 가장 정형적인 이노베이션의 예입니다. 또 하나 요즘에 이제 어떤 자전거의 트렌드인데, 자전거를 스트라이더라는 자전거입니다. 이 스트라이더라는 자전거는 이 자전거를 개발할 당시만 해도 이 자전거의 전문 자전거 회사들은 100년, 200년의 전문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해서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싼 제품은 중국에서 만드는 3만원, 2만원 하는 자전거랑은 경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접고 들고 다닐 수 있는 모바일성이 있는 자전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기존의 자전거라는 단순한 모든 자전거라는 시장에서 새로운 각도로 이 사람은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트렌드가 어떤 대도시에 모여 살고 출퇴근을 할 때 차를 몰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환경이나 어떤 그걸 생각해 가지고 이 자전거를 접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접어서 지하철을 타고서 간 다음에 다시 내려서 자전거를 다시 타고 자기 회사까지 가서 접어서 자기 사무실에다 넣는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그전에도 이런 걸 했는데, 자전거를 좋은 걸 살면은 도난당할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메고 다니고 자기가 들고 다닌다면 도난 위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트라이더가 이런 어떤 이노베이션을 한꺼번에 그런 가치 충족을 해줬다라는 거죠. 이런 자전거입니다, 이게. 근데 이 스트라이더라는 자전거가 선풍적인 인기고 또 아이콘으로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타고 다니는 것이 자기의 라이프 사이트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아이폰이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현대 트렌드를 알아야지만 어떤 제품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지, 제품의 어떤 사회적인 트렌드나 소셜 이런 것들 없이 제품을 내가 어떤 성능이나 기능 위주로다가 내놓으면 상당히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스마트 PLM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죠. 그래서 좀 질문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제가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PLM은 새로운 변화나 가치관 변화, 그리고 정보 기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PLM은 사실은 옛날만큼 추진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사람들은 PLM은 더 이상 10년 전처럼 블루오션도 아니고 레드오션이 되어간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변신할 때가 돼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엔지니어가 스마트 PLM 전략, 이것을 분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년 동안에 지나온 PLM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PLM은 PLM이고 엔지니어링은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PLM이나 제품 관련 PLM 엔지니어링 액티비티나 제품 관련 액티비티를 담는 것이 PLM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PLM은 스마트 엔지니어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면서 스마트 엔지니어링 구현을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네이블러라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이네이블러 시대가 점점 오고 있죠. 가능하게 해주는 거. 그런 이네이블러 역할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계속, 질문을 가지고 좀 이제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질문들이 인쇄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인쇄 안 됩니까? 인쇄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주로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십시오. 지속 가능성이라는 직설적인 해석보다는 아나운서 박경희 씨가 다른 표현을 쓰던데, 바른말 고울해선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표현은 이제 모르겠어요. 지속 가능, 서브스테이너블이나 서브스페너빌리티라는 것이 PLM이나 엔지니어링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떤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히 좋은 말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정혜연님 감사드립니다. 변희섭님이 발표 자료는 나중에 공유되나요? 아니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나중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현식님이 스마트 PLM은 미래 예측이라고 하셨는데, 미래 예측을 위한 기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미래 예측에 대해서 이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마트 PLM의 미래 예측은 굉장히 가까운 미래 예측입니다. 내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최현식 님이 한 것처럼 미래 예측일 기능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PLM에 대해서 한 20, 30년 써보면은 굉장히 제가 필요한 기능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기능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세스를 하는데 이번 주 정도에 나에게 올 프로세스, 그러니까 내일, 일주일 안에 나에게 올 프로세스가 대략 뭐뭐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가까운 미래 예측이죠. 왜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갑자기 나에게, 사람은 갑자기 나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거나 이렇게 오면은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 상에 내가 그 프로세스를 결제할 그 프로세스에 내 이름이 들어갔다면, 내 바로 전 단계에서, 이 사람이 결제하니까 당신도 조만간, 이런 거에 대한 결제가 올 것입니다라고 예측하는 것들이 한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내가 탔는데, 바로 전역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앞으로
역을 미리 얘기를 해준다면 훨씬 더 제가 편안하게 지하철을 탈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미래 예측에 가장 사람들이 열광했던 것이 스마트폰, 아이폰의 어플 중에 서울버스라는 것들을 아실 겁니다. 서울버스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정류장에 어떤 버스가 몇 분 후에 오니까 내가 그거를 예측을 하고 가면 저는 스마트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 스마트하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쓸데없이 거기서 기다리고 언제 올 수 없이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는 결코 스마트한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영님께서 스마트 PLM은 결국 고객에게 미래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데 초점을 두는 건가요? 그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미래의 가치를 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스마트하는 건 미래 가치에 멀리 있는 미래 가치가 아니라 당장 가까운 미래죠. 가까운 미래는 현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까운 미래를 원합니다. 1년 후에 나에게 올 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 고객은 내가 일주일 안에 올 일이나 내가 일주일 안에 오는 건 더 좋고, 내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예측해주면 더 좋은 거겠죠. 그게 스마트 PLM에서 구현되면 좋다라는 거죠. 백승철님은 MES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은 MES가 묘한 분야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MES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MES가 사실은 시설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산이면서. 근데 이제 MES가 애매해요. 반은 PLM에 걸쳐 있고 반은 PLM 밖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랑 MES는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PDM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디지털 매니팩처링에 주면, 디지털 매니팩처링은 생기팀에서 주로 하는 거고, 디지털 매니팩처링에서 다시 MES로 보내죠. 근데 MES는 사실은 MES가 서비스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스마트 자체도 있고, MES를 운영하는 데에도 스마트 이노베이션이 있을 수 있고, MES 자체를 사용하는 모든 생산 시설을 서비스 엔지니어링으로 관리하는 데도 스마트 PLM이 적용할 수 있죠. 한기로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미래 예측은 프로젝트 관리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해도 좋은지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맞는데, 제가 스마트는 뭐냐면은 지금 프로젝트 관리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스마트 이노베이션을 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거창하게 프로젝트의 리스크라든가 일정 전체를 보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다가 어떤 프로젝트 관리,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스텝이 딱 보여줘서 이게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어떤 게 딜레이 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를 이렇게 서치해 줄 수 있는, 요즘에 저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 하나가 뭐냐면, PMS에서 어떤 하나하나의 프로세스나 이런 걸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템에는 스텝이나 IT의 프로세스나 그걸 아이템으로 할 수 있는데, 아이템에는 속성이 하나 있습니다. PMS에서, 프로젝트에서.
그 스텝이 뭐냐면 꼭 이거 어떤 스텝에 디펜던시가 되어서 다른 스텝을 할 수 있는 거와 그 이 스텝이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PMS를 하면 우리는 PMS를 굉장히 그 어떤 형식적으로 주로 합니다. 굉장히 스마트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일정 관리를 집어넣고 나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스텝이 단독적으로 지금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 이 스텝이 앞에 있는 선행을 해야지만 이걸 할 수 있는지를 내가 서치를 해서 알 수 있거나 이런다면 굉장히 스마트한 프로젝트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기능이나 성능이나 이런 거 빼놓고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해야 할 그 어떤 프로젝트 매니저에서 몇 개가 있어요. 이거는 좀 이제 예인데, 내가 점심을 먹고 해야 되는 일과 안 먹고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PMS 하면 항상 딜레이가 되는 건 상식이지 않습니까? 딜레이가 됐을 때 내가 고객의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냐를 알려주는 거는 스마트한 그 팩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금 점심 먹고 오는 것들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무슨 일이 끝나야지만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건지,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알 수 있다면 가까운 미래의 예측이라는 거죠. 그게 그냥 먼 미래의 예측이 아니라, 먼 미래의 예측은 사실 PRM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홍승우님이 이런 말씀을 해서, PLM이라고 하면 제조업에서만 해당되는 걸로 많이들 느끼고 있는데, IT 분야에서, IT 서비스 분야에서 PLM이 차지하는 요소는 어떤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라이프 사이클 그림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PLM을 도입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공장이 어떤 주도권을 가졌을 때 도입을 했었습니다. 95년, 94년 뭐 이랬을 때. 그래서 PLM을 했을 때 엄청, 처음에 제가 PLM을 저희 회사에 도입했을 때 거의 99.9%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설명을, 저도 사실은 그때는 지금만큼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LM이라고 하면 제조업에서 해당되는 걸로 많이 알고 느끼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PLM 벤더나 PLM 전문가나 PLM의 사용자나 PLM 스테이크홀더, 이해 당사자가 공부를 안 해서 그 사람들만큼의 설득을 못한 겁니다. 지금도 어떤 젊은 친구가 나한테 와서 저의 어떤 전무님이 PLM에 대해 설명을 해서 PLM이 뭘 필요하냐. 왜냐면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PLM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굉장히 밀려나는 수가 많습니다. ERP에도 밀려나고 뭐 다른 거에도 밀려나고, 지금은 이제 상당히 그거를 많이 회복한 단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언더밸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PLM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PLM은 사실 제품의 경쟁력에는 PLM이 핵심입니다. PLM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LM 가치를 높여주는 거, 제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PLM밖에 할 수 없거든요. ERP는 제품의 가치를 높여줄 수 없습니다. SCM이나 CRM은 제품의 가치를 높여줄 수 없어요. 제품을 간접적으로 제품을 납기안에 하거나 제품의 코스트를 다운시키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있어도 제품의 디자인에 영향을 주거나 제품의 트렌드에 간섭을 하거나 제품의 어떤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PLM만이 제품의 가치에,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품의 가치가 높지 않으면 제품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스마트 PLM 구축 정의와 미래 지향적인 전략에 대해서 융합 지속 가능성 요소로 추격될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 다른 각도에서도 이노베이션을 발견하는 견해를 해주셔서 배움의 한수를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컨설턴트들은 이노베이션을 굉장히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해서 상품화돼서 파는데, 이노베이션은 제가 스마트 제품 3개를 다 예를 든 거는, 하나는 선풍기고, 하나는 그 자전거고, 하나는 그 MP3입니다. 전화기나. 그리고 하나 또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시장에 많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에 가짜로 이노베이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냐면은 뭐 신생에너지, 핵융합, 나노. 그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멀리 있는 미래입니다. 그거는 스마트하지 않는 초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선진국에서 엄청나게 수십 년 동안 하고, 걔네들을 이기고 걔네들의 어떤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것들의 특허나 이런 데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런 것들을 할 때 아무리 노력해도 걔네들의 그런 이노베이션이나 그 전략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 지금 굉장히 그 가전제품에 TV를 다시 한번 본다든가, 어떤 그 굉장히 지금의 그 자동차를 한번 다시 본다든가, 기존에 있는 어떤 것들의 새로운 가치로 해서 그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이 훨씬 더 스마트 이노베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한기로님께서는 대표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들어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이제 질문들이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상당히 질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지현님 쪽지인데, 활용할 때 CEO를 설득하고 결정하기 위한 PLM의 직관적 효과 비용 산출이 어려운데 주요한 조언은 어떤 것인지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중복이 되는데, 저도 컨설팅 부분들을 일하다 보면은 PLM 컨설턴트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말하면 삽질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어떤 가치 산출을 할 때 ERP나 뭐 이런 것처럼 입장에서 산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산출 비용을 만드는데, 저는 PLM의 효과 비용을 갖다가 기존에 있는 비용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제품 가치 비용이, 제품 가치 비용으로다가 가치를 산출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설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의 스펙에 대해서 경쟁할 때 그 스펙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비용, 그 다음에 제품 브랜드 할 때 어떤 산출 비용,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트렌드, 그런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목록으로 하시는 것이 기존에 있는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효과가 없는데도 아직 사용하는 거 보면 참, 제가 보면 참 신기할 정도이죠. 더 자세한 거나 이런 것들은 저의 이메일이나 트위터에 들어와서 남겨주시면 제가 가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좀 몇 개 더 있어가지고 하는 김에 질문. 강사원님께서는 요즘에 PDA에서 말하는 스마트와 스마트 PLM이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달라야 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PLM에 구현하는 회사는 누구나 스마트하게 구현하고자 하지 않을까요? 또한 현시에서 보면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통합 또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제 뭐 PDA가 뭘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옛날 PDA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사실은 스마트폰의 옛날의 그 정의는 PDA 폰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새 말하는 스마트폰, 특히 아이폰은 PDA 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PDA 폰을 만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한번 PDA는 스마트 PLM은, PDA라는 건 아닙니다. PDA는 없어졌습니다, 이제. PDA는 사라져버렸어요. PDA는 더 이상 팔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PLM을 구현하는 회사는 누구나 스마트하게 구현하지 않을까요? 스마트하다라는 게 자기는 다 스마트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하다라는 현재의 스마트죠. 많은 사람들은 10년 전에도 자기는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20년 전에도 자기는 스마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년 전에 메인프레임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PC를 쓰는 사람보다 자기가 더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인터넷을 맨 처음에 하던 사람은 인터넷을 안 하는 사람이 인터넷에다 투자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는 인터넷에서 먼저 간 사람을 스마트하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하다라는 것은 조금 한번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서 한번 깨트려 보는 것이 스마트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많은 말을 했었는데 이제 현실의 PLM을 구현한 때 그 전에 했었다는 사람이 스마트한 게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만한 스마트가 PLM의 소셜 프로덕트, 소셜 개발하는 거랑 모바일이랑 서브스테이너블이랑 서비스 이런 요소를 더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스마트 요소도 많겠죠. 그것을 하자라는 것이 여기서 말한 스마트 PLM이라는 어떤 한정이죠. 그 다음에 송규환 님이 스마트 PLM을 도입한 회사는 제품의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부서나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에서는 상당히 부서나 인력이라는 거는 새로 생기는 겁니다. 트렌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인터넷 관련된 부서는 없었습니다. 인터넷을 유지보수하는 사람도 없고 네트워크를 유지보수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마차로 배달했을 때 마차가 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마차의 바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자동차에 지원하기 위해서 자동차 휘발유를 넣어주는 사람, 정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생긴 것처럼 스마트 PLM을 도입하면은 이런 부서나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은 생소하지만 앞으로는 모바일 쪽을 지원하는 사람 아니면은 회사의 서브스테이너빌리티를 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제품 개발할 때 소셜 쪽에 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은 이제, 대략적으로 질문들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질문들이, 제가 어떤 이슈를 던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론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방향성이고, 어떤 핵심들 몇 개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더 많은 그런 스마트한 팩터들이 발견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그 CNG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